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만입니다. 오늘의 주간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미국 월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경제지표 정점 및 이후 둔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불식시켰습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94.3만 명으로 예상치 84만 명을 크게 상회했으며 실업률 역시 6월 5.7%에서 5.4%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1.7%, 58.7%로 모두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지난주 중반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언급했던 7월에서 8월 평균 80만 명 이상 신규 고용 증가 시 연말 테이퍼링 실행 가능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테이퍼링을 위한 추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하여 8월 26일에서 8일 잭슨홀 미팅, 9월 21일에서 22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보다 분명해질 수 있는 발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6월 수준과 동일하게 전년비 5.4% 상승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4.3% 상승을 보이며 6월 4.5%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전월비로도 7월 소비자 물가는 0.5% 상승해 2008년 6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6월 0.9%에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월비 0.3% 상승해 6월 0.9%를 하회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조건이 물가와 고용의 상당한 추가 진전, substantial progress 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시장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94.3만 명 YOY 기준이죠.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물가도 5개월 연속 목표치인 2.0%를 상회하면서 테이퍼링 조건은 거의 충족되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으나 7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 예상 물가 상승률이 4.7%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였습니다. 연준의 예상과 달리 시장 참여자들 기대처럼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해소된 후에도 주택가격과 임금 상승 등 중장기적인 물가 상방 요인에 힘입어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테이퍼링 시기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버를 모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코로나 잔여 백신 예약까지 대행하면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네이버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네이버가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졌음을 암시해줍니다. 네이버의 사업 부문을 뜯어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과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 등을 기반으로 서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사업은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나뉘는데 검색 광고는 저희가 어떤 항목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항목과 연관된 링크를 상단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포털의 빈 공간에 광고물을 게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서치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네이버는 PC 월 순 방문자 2,847만 명, 도달률 87%로 국내 웹사이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역시 순 이용자 3,613만 명, 도달률 83%에 이르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매출에서 두 번째 큰 비중을 맡고 있는 커머스입니다. 모두 네이버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최저가 비교에는 네이버만한 플랫폼이 없어서 네이버에 정착한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거래액 추이를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사업 부문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사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 페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2019년 11월 1일에 기존 네이버 페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였으며 네이버 생태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더 나은 결제 편의성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에게는 적절한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컨텐츠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이버 웹툰, 네이버 뮤직, 브이라이브, 스노우, 제페토가 모두 이 컨텐츠 사업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네이버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를 결정하였는데 이로써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가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각각 세계 1위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IT 자원을 직접 소유, 관리하였으나 클라우드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1,065억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발주된 해당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전체 계약액이 1,091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매출액은 2018년 3조 6,763억 원에서 2019년 4조 3,562억 원, 2020년 5조 3,04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역시 2018년 약 1조 442억 원에서 2020년 약 1조 2,15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021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6,6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전분기 대비 11.0% 성장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입니다. 기존 네이버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던 서치 플랫폼 외 4개의 신사업 부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며 네이버 사업 다각화의 노력과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이버의 성장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견고한 서치 플랫폼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11.5% 성장하였으며 점차 비대면 환경이 정착되고 온라인 환경의 광고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은 약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산업의 경우 보유한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이용자 간 상호작용 서비스가 잘 되어 있을수록 네트워크 효과 및 홍보 효과가 커지며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보다 적절한 광고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검색 품질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8% 증가한 8,2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머스 사업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국내의 경우 이커머스 시장이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 비율은 2019년 27%,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34%까지 성장했습니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상품 카테고리의 다양화, 편리한 결제 서비스, 신속한 배송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이러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네이버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6% 성장한 3,653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물건을 살 때 한 번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실 테고 마음에 든 상품 결제 시 간단하게 네이버 페이를 활용하거나 혹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이미 가입한 분도 있겠죠.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가면 백화점, 아울렛, 각 지역에서 파는 것 등을 다 볼 수 있고
때로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페이지에서 구매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는 이처럼 자사의 검색 엔진, 핀테크, 컨텐츠 자원을 커머스 사업에 연동하고 있고 동시에 이마트, CJ 대한통운, 신세계 등과의 관계를 굳건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화되는 것 중 하나로 이마트, CJ 대한통운 등과의 협업이 관련된 것입니다.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 및 오늘 도착 배송 등 CJ 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의 이마트 입점 및 소상공인 사업자 브랜드와 사업 협업 등의 이슈들을 통해 네이버가 커머스 사업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커머스 사업의 핵심 축들이 향후 기업 운용에 필수적인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중소상인이 무자본으로 네이버 쇼핑 안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네이버 쇼핑 거래액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69%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이 40% 이상 성장한 것도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는 46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고 브랜드 스토어의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최초 유입된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판매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커머스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유명하긴 한데 너무 국내 시장에 포커스가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웹툰, 웹소설, 스노우, 제페토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 확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회사 라인을 기반으로 일본 커머스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는 카메라 앱에서 출발하여 스티커 제작이 가능한 스틱컬리 등을 출시하며 전세계 Z세대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틱컬리는 1년 만에 글로벌 누적 사용자 6,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컨텐츠를 꾸준히 출시하는 기존 스노우의 역량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인, 야후재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일본에 출시함으로써 일본 소상공인 시장 또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매 시장은 연간 1,520조 원으로 국내 소비 시장 대비 3배 규모이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약 13%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커머스 사업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네이버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에비타 멀티플을 적용했습니다. 40.5배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주가는 43만 8,747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43만 6천원이므로 적정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무궁무진한 바로 네이버. 이 네이버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를 담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